한 나라를 거대한 건축물에 비유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글은요, 바로 이 설계와 시공이라는 아주 독특한 틀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인데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글쎄요, 시작부터가 아주 상상력을 자극하는데요. 만약에 조물주가 건축가라면 이 한반도는 그가 정말 온갖 애정과 시간을 쏟아부어서 만든 최고의 걸작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는 한반도라는 아주 특별한 무대 위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조물주가 그렸다는 그 청사진.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신의 설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정교하고 복잡한 자연을 가졌는지 사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저자는 외국에 한번 나가봐야만 이게 정말 축복이었구나 혹은 어쩌면 저주였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네, 이게 바로 조물주의 설계, 즉 자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위에 인간이 지어 올린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글의 진짜 핵심은 바로 이 둘의 엄청난 차이, 그 대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한쪽에는 정말 세심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자연이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오로지 가성비와 획일성만 따져서 지어 올린 회색빛 콘크리트 숲이 있는 거죠. 마치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한 공간에서 부딪히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저자가 아주 뼈 있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과연 조물주가 이 기묘한 풍경을 보고 야, 이거 정말 놀라운 균형인데? 하면서 감탄했을까? 하고 말이죠. 자연의 아름다움과 인간이 만든 회색 숲의 어색한 공존,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질문이죠. 아니, 근데 왜 인간이 만든 것들은 자연과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저자는 그 이유가 인간이 가진 아주 근본적인 한계, 바로 분업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글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바로 설계와 시공. 저자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고 주장해요. 설계는 아시다시피 계획이나 아이디어, 그러니까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고요. 시공은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건설, 행동의 단계입니다. 근데 저자가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세상에서는요, 이 두 가지를 한 사람이 완벽하게 해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이게 바로 분업이고 모든 걸 혼자 다 하는 조물주와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저자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 문장이 이 글의 핵심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거든요. 인간의 한계는 이 분업의 굴레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데 있다. 즉, 혼자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그런 만능 선수는 인간 세상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설계와 시공이라는 비유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저자는 이 틀을 가지고 현대 한국의 역사를 정말 과감하게 해석하기 시작해요. 저자는 이 설계와 시공이라는 틀을요, 현대 한국의 기틀을 마련한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국가라는 거대한 건축물을 직접 설계하고 또 그걸 시공까지 해낸,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인 분업을 넘어선 아주 드문 인물들이었다. 이것이 바로 저자의 시각입니다. 저자가 보기에 이 국가 건설자들이 성공적으로 시공해낸 결과물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부유한 국가를 설계하고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대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했다는 거죠. 하지만 저자는 곧바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갑니다. 국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흠집이나 문제점들, 그런 것들만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죠. 저자는 바로 그런 비판들이 우리 공동체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성공, 그리고 또 그에 따르는 날선 비판 속에서 저자는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조금은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감정으로 채워져 있어요. 저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마치 귀신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도 모른다는 정말 깊은 우려를 표현하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붕괴에 대한 두려움과 생존에 대한 희망 사이에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럼 그 희망의 근거는 대체 뭘까요? 저자는 바로 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관성이 아니라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이 엄청난 역사의 무게에서 오는 관성이죠. 망국에서부터 건국, 전쟁과 복구,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까지 이 굵직한 역사의 순간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무게감 말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무게가 일종의 닷처럼 작용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배가 쉽게 경로를 벗어나거나 뒤집어지는 걸 막아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 분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묵직한 질문을 하나 남깁니다. 과연 그 역사의 무게라는 것 하나만으로 한 국가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겨둔 것 같습니다.